23번 특수상대성 이론 들어가 볼게. 자, 처음에 개념을 좀 몇 개 알아야 될 것이 있고 그것을 앞장에서 배우고 뒷장에서 특수상대성 이론 4가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프라인 수업에서 배운 거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 볼게. 자, 상대속도 프린트 1번에서 배웠지. B의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B 속도를 먼저 쓰고 빼기 다른 것의 속도. A 속도를 구하고 싶으면 A 속도를 먼저 써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구하는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니라 A와 B의 속도를 오른쪽을 플러스 왼쪽을 마이너스라고 해서 속도를 이렇게 입력하고 A가 본 B의 속도, B가 본 A의 속도를 각각 써보면 이런 식의 나는데 얘네들에서 알 수 있는 점은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라는 거지. A가 B를 보면 B가 A를 보면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라고 서로가 서로를 느낀다를 알아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갈게. 2번 관성 좌표계라는 말이 있는데 좌표계라는 뜻은 상황이라는 뜻이야. 관성 좌표계는 관성인 상황에 있다라고 하는데 관성인 상황이 뭔지 조금 더 자세히 볼게. 관성의 법칙, 뉴턴의 1법칙에서 우리 관성이란 말을 배웠지.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운동상태를 유지한다. 운동상태를 유지한다라는 걸 조금 더 자세히 써보면 정지한 물체는 계속 정지하고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직선 운동한다 였잖아. 자, 어느 상황을 한번 그려볼게. 3kg짜리 물체가 이렇게 있어. 이 물체 지금 정지하고 있는 걸까?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는 걸까? 둘 다 가능해. 둘 다. 우리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 라는 표현 방법을 따로 물리적으로 배우지 않았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이라면 이 물체는 정지할 수도 있고 등속일 수도 있는 거야. 뭐 이렇게 해볼까? 자, 30N으로 양쪽으로 당기고 있어. 이 물체는 정지하고 있을까?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을까? 둘 다 가능한 거야. 물체에 작용하는 알자힘이 0이면 정지하거나 등속 운동하거나 둘 다 가능하다. 따라서 정지한다, 등속으로 움직인다를 한꺼번에 부를 수 있는 단어가 바로 관성이다 라는 걸 알아두고 다음 슬라이드로 가보자. 정지와 등속을 아우를 수 있는 단어가 관성이다. 자, 특수상대성 이론에 2가지 가정이 있어. 이 2가지 가정을 아인슈타인이 가정하고 시작한 거고 이 2가지 가정이 무너지면 뒷장에서 배울 특수상대성 이론의 현상들 4가지가 전부 다 틀린 이론이 됩니다. 근데 이 2가지 가정은 오랜 세월에 걸쳐서 다 맞는 가정이라고 이미 인정해 왔기 때문에 우리도 받아들이는 게 좋아. 자, 첫 번째 가정은 상대성 원리야. 모든 관성좌표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 뭔 말이냐면 관성좌표계는 상황 2가지를 아우르는 말이라 그랬지. 뭐였지? 정지와 등속. 정지좌표계에 있는 사람과 등속좌표계에 있는 사람 둘 다를 합쳐서 관성좌표계라고 한다고 했는데 두 상황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하게 성립한다고. 결론적으로 정지인 상황과 등속인 상황을 우리는 구별할 수 없다. 이게 포인트야. 버스 안에 있는 사람, 물론 이 버스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버스 안에 있는 사람이 물체를 던져서 떨어뜨리는 그 공식이 F는 ma에 맞춰서 물체가 운동을 한다면 바깥에서 정지좌표계에 있는 사람도 안쪽을 볼 때 설령 다르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더라도 똑같은 F는 ma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지. 정지한 사람과 등속으로 움직인 상황은 그 안에서 일어나는 물리법칙이 똑같기 때문에 정지와 등속인 상황을 구별할 수 없다라는 게 포인트야. 내가 뭐 임의로 밖에 있는 사람을 정지, 안에 있는 사람을 등속좌표계다라고 적었는데 사실 이 안에 등속좌표계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등속좌표계에 있다는 것을 알까? 아니, 본인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를 거야. 왜? 인간은 등속 상황과 정지 상황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얘는 본인이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않고 본인이 정지좌표계에 있다고 생각하고 밖에 있는 이 사람이 오히려 지면 땅을 타고 뒤로 상대속도 V로 움직인다고 생각할걸? 따라서 본인이 정지좌표계고 상대방이 등속좌표계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정지좌표계와 등속좌표계를 구별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야. 정지와 등속은 똑같은 물리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무조건 본인은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고 반대로 상대방은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 이것이 바로 상대성 원리야. 두 번째, 광속불변 원리, 광속불변 법칙.
진공 속을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광속 c로 항상 일정하다. 이 c의 값을 외우라고 했어. 물리학도라면 당연히 알아둬야 할 기본사항이거든. 3 곱하기 10의 8승 m/s, 3억 m/s고 1초에 3억 미터를 진행해. 우리 원래 상대 속도를 항상 계산했었잖아. 내가 정지에 있고 빛이 3억 m/s로 다가온다면 그때는 당연히 빛이 3억 m/s로 보이지. 그런데 그 빛이 10 m/s에 버스를 타고 온다면 이걸 왠지 더해서 얘기해야 될 것 같잖아. 인간이 보기에 빛의 속도가 3억 플러스 10 m/s다 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지. 인간이 보기에 빛의 속도는 무조건 3 곱하기 10의 8승 m/s야. 다른 상황도 마찬가지야. 인간이 보기에, 정지해 있는 인간이 보기에 빛은 나에게로 3억 m/s로 오는데 반대편으로 가는 마이너스 10 m/s 속도의 버스를 타고 빛이 와. 그럼 뭔가 이 둘을 계산해줘야 될 것 같잖아? 하지만 그러지 않아도 된다는 거지. 빛은 상대 속도에서 자유로운 거야. 심지어 사람이 정지해 있지 않고 왼쪽으로 또는 오른쪽으로 움직이는 상황에서도 빛은 무조건 3 곱하기 10의 8승 m/s야. 이 속도는 항상 진공에서의 빛의 속도를 얘기하고 진공이 아니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느려져. 빛은 진공에서 제일 빨리 진행하고 진공이 아니라 다른 불순물들이 껴있으면 빛이 잘 진행을 못하거든. 그래서 우리는 뒷장에서 배울 특수상대성 이론은 항상 진공인 특수한 상황에서만 적용되는 그런 상황을 알아보도록 할 거야. 지금 여기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 많은 정보를 주는 게 거속시라는 시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면 빛의 이동한 거리를 보고 시간을 판단할 수 있는 거야. 빛의 이동 거리가 길면 시간도 오래 걸렸다라고 말할 수 있고 빛의 이동 거리가 눈으로 보기에 짧으면 시간도 굉장히 짧게 걸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빛의 속력이 정말 일정한가를 알게 된 실험이 하나 있는데 마이컬슨하고 몰리라는 사람이 실험을 했어. 마이컬슨하고 몰리라는 사람은 에너지가 이동하기 위해서는 매질이라는 게 꼭 필요하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다. 매질은 매개하는 물질인데 이 보트가 움직일 때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 위에서 아래쪽이래. 그렇다면 왼쪽 보트는 이 흐름을 타고 좀 더 빨리 진행할 것이고 오른쪽 보트는 강물의 흐름을 역행하기 때문에 좀 더 속도가 느리지 않겠어? 뭔가 보트가 에너지가 진행하려면 매개하는 물질,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방울 하나하나가 매개하는 물질이거든. 이 매질의 흐름을 파악하면 속력이 빨라질 수도 느려질 수도 있겠구나. 매질의 흐름을 탄다면 속력이 빨라지고 매질을 역행한다면 속력이 느려지는구나. 그렇다면 빛 에너지도 우리 지구까지 올 때 태양에서 빛 에너지가 우리 지구까지 여기 지구까지 이렇게 오잖아. 그럴 때 빛 에너지를 매개하는 물질이 있다면 그 매개하는 물질의 흐름을 타면 빛이 굉장히 빨리 올 것 같고 이 매개하는 물질의 흐름을 역행하면 속력이 되게 느려져서 빛이 느리게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마이컬슨하고 몰리가 한 거지. 그래서 빛을 매개하는 물질이 뭔진 모르지만 마치 보트의 속력을 매개하는 물질이 물방울이었던 것처럼 빛의 흐름을 매개하는 물질을 에테르다라고 이름을 일단 정했어. 그래서 이 에테르를 구하기 위해 노력했지. 언젠가 한 번은 에테르의 흐름을 타서 빛의 속력이 빨라질 것 같고 또 언제 한 번은 에테르의 흐름을 역행해서 빛의 속력이 느려질 거다라고 예상한 거지. 그래서 오른쪽과 같은 반거울 장치를 만들었어. 반거울이란 한 번은 반사하고 한 번은 통과하는 거울이거든. 빨간 빛을 한번 쏴봤어. 광원에서. 그랬더니 반사해서 위로 올라갔다가 맨 위쪽은 거울이 있으니까 무조건 반사해서 튕겨내겠네, 빛을. 그 다음 반거울에 도달했어? 아까는 반사했으니 이번에는 통과하도록 그려보자. 한 번은 통과, 다시 한 번은 반사, 한 번은 통과한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빨간 빛은 바닥에 있는 빛 검출기에 도달하게 됐어. 그런데 파란 빛도 한번 쏴볼게. 파란 빛은 반거울을 맨 처음엔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는 반사하도록 세팅을 했어. 그래서 빨간 빛은 이렇게 움직이고
파란 빛은 이런 식으로 움직여서 결론적으로 시작점과 출발점을 똑같이 맞춘 거지. 빨간색도 하나, 둘, 셋, 넷. 이게 뭐 하나가 1m라고 한다면 빨간 빛도 4m 이동했고 파란 빛도 하나, 둘, 셋, 넷. 파란 빛도 4m 이동했거든. 똑같이 4m 이동했지만 얘네가 경로가 하나는 위쪽을 훑고 하나는 옆쪽을 훑으니까 이 빛은 에테르라는 애 흐름을 누군가는 에테르의 흐름을 조금 더 많이 탔을 거고 누군가는 조금 덜 타서 빨간 빛이나 파란 빛 중에 둘 중 하나는 빠르게 도착, 둘 중 하나는 느리게 도착할 거라고 예상했어. 빨강, 파랑 빛을 똑같이 쏴도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따닥 이런 식으로 시간차를 두고 도착할 거라고 생각했지. 누구는 에테르의 흐름을 타고 누구는 역행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아무리 실험을 해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실험을 해봐도 항상 똑같이 도달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결론은 뭐냐? 빛을 매개하는 물질인 에테르가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구나. 빛은 매질 없이도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고 에테르 존재를 부정하게 되는 실험이 되는 거야. 조금 웃기지만 에테르라는 존재를 알기 위해 이 실험을 세팅했는데 아무리 실험을 해도 에테르의 존재를 알 수 없으니 즉 빛의 매질인 에테르라는 것은 이 세상에 사실 없던 게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왔던 거지. 그리고 거속시라는 그 식을 통해서 얘네들의 거리, 속력, 시간을 다 계산해 봤더니 빛의 속력이 절대적이다. 3 곱하기 10의 8승 m/s다 라는 것도 짐작할 수 있게 되었어. 그래서 특수상대성 이론의 두 가지 가정 중에 두 번째, 빛의 그 속력은 일정하다, 광속불변의 원리다는 마이컬슨하고 몰리가 이런 식으로 증명을 해내서 노벨상을 타게 됐습니다. 여기까지가 앞장이고 뒷장부터가 진짜네. 특수상대성 이론의 네 가지 현상. 가볼게, 뒷장. 자, 이 네 가지는 무조건 외우도록 합시다. 이 네 가지를 대학교 가면은 전부 다 식으로 배우는데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식이 아니라 전부 다 문장으로 배우거든. 수학이나 산수에 자신 없는 애들은 오히려 여기를 더 잘해. 그 대신 국어 실력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서 문장을 정확히 기억해 두도록 하자. 첫 번째, 동시성의 상대성이야. 자, 뭐냐면 똑같은 사건을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똑같이 관찰할 건데 두 사람이 결론이 다르게 나와. 어떤 상황을 관측할 거냐면 거리가 똑같이 떨어져 있는 우주선 안에 한 중간에 빛을 켤 거야. 그러면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하니까 광속불변의 원리, 양쪽으로 똑같은 속도로 진행하게 될 거고 양쪽에 똑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는 빛 검출기에 도달하게 될 거야. 그런데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등속으로 움직이는지 모르지. 가정 첫 번째, 특수상대성 이론의 가정 첫 번째, 그 상대성 원리, 등속과 정지한 상황을 인간은 구별할 수 없다. 따라서 얘는 정지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빛을 켜면 양쪽에 동시에 도달하는 거지. 안에 있는 사람이 보면 동시에 도달한다. 하지만 바깥에 있는 사람이 보면 빛을 켜는 순간 우주선이 통째로 움직이는 모습까지 관찰하기 때문에 뒤쪽에 B 검출기에 먼저 도달하는 것처럼 보이지. A가 동시라고 안에 있는 사람이 동시라고 얘기한다면 바깥에 있는 사람은 동시가 아니다 라고 대답해. 이게 바로 동시가 아니다 라는 문장이고 동시란 절대적이지 않다. 누가 어느 상황에서 보느냐에 따라 다르다. 동시가 아니다. 동시란 절대적이지 않구나. 동시성이란 상대적인 거구나. 동시성의 상대성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지. 자, 이 상황은 거속시에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 광속불변의 원리, 그 두 번째 과정 덕분에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빛의 거리를 판단하는 거지. 빛의 거리를 지켜보는 거야. 빛의 거리가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이 보여지네. 그렇다면 시간도 동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던 거야.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빛을 쏜 이후에 빛의 거리가 이쪽이 짧고 이쪽이 길게 이동하네. 빛이 이동한 거리가 오른쪽이 더 기네. 그렇다면 시간도 이쪽 오른쪽이 더 길게 측정되는 거 아니겠니?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은 시계가 없어. 따라서 빛의 속력이 일정하다라는 가정을 통해 빛의 이동 거리를 눈으로 확인하고 그것을 통해 시간을 판단하는 거야. 그러면
빛의 이동 거리를 통해 시간을 판단하는 두 번째 이론을 보자. 두 번째 이론은 시간 팽창이야. 시간 팽창. 볼게. 이번에 안에 있는 사람과 밖에 있는 사람이 똑같은 사건을 관찰할 건데 그 사건이 이번엔 어떤 사건이냐? 바로 빛 시계를 관측할 거야. 빛 시계. 우주 공간에 있는 사람은 손목시계가 없어. 그 대신 빛 시계는 갖고 있다고 해보자. 거속시에서 빛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니까 빛의 이동 거리를 통해 시간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다. 우주선에 이렇게 위아래에 거울을 두고 빛을 쏴서 반사되는 왕복으로 반사하는 빛의 거리를 보고 우리는 시간을 판단하는 거야. 안에 있는 관찰자는 본인이 등속으로 움직이는지 모르고 정지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정지에 있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관측할 거야. 왕복, 요 정도의 거리를 관측했어. 얘한테 빛의 이동 거리를 물어본다면 지가 잴 수 있겠지? 2m야 라고 얘기할 거고 이것을 통해 시간을 대략 얘기한다면 한 2초 정도야 이렇게 얘기할 거라는 거지. 그런데 바깥에 있는 사람은 등속으로 움직이는 우주선 통체의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바닥에서 천장으로 이동하는 빛의 모습이 이렇게 보일 거야. 아까 안에 있는 사람이 왕복으로 보였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왕복 이렇게 느낄 거고 얘는 딱 봐도 빛의 이동 거리가 아까보다 기네. 길지. 8m다 이 정도로 느낄 것 같고 이걸 통해 시간을 짐작해 본다면 8초다 라고 느낀다는 거지. 누가 맞게 측정한 거니? 둘 다 맞게 측정한 거야. 안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고 내려서 야, 나 2초 지났는데? 라고 하면 밖에 있는 사람은 아니야. 내가 네 시계를 봤거든? 그런데 분명히 왕복해서 8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둘이 말이 맞지 않는 거야.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사람한테 야, 난 분명히 8초였어. 근데 넌 2초라고? 우리 시간이 다르게 가네? 너 참 시간이 느리게 가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이걸 초라고 하지 말고 년이라고 해볼까? 자, 얘네 둘이 원래 똑같은 한 살이었어. 그런데 안에 있는 애는 왕복해서 얘는 2년이 지났어. 근데 밖에 있는 애는 그 똑같은 사건을 보고 왕복해서 8년이 지났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얘네는 똑같이 0살이었는데 안에 있는 애는 왕복해서 얘는 2살. 밖에 있는 애는 왕복해서 8살이 된 거야. 둘이 만나서 나는 8살인데 쟤는 2살이네. 너 참 시간이 느리게 가는구나. 아직도 너는 2살밖에 안 된 애기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자, 시간이 느리게 간다 라는 말을 조금 더 물리적으로 멋있게 표현해 볼게. 자, 안에 있는 사람이건 바깥에 있는 사람이건 똑같은 사건을 관찰했거든. 그런데 안에 있는 사람은 왕복 이렇게 관측했고 밖에 있는 사람은 왕복 이렇게 관측했지. 똑같은 1초를 누가 더 다르게 느끼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겠다. 자, 똑같은 사건인데 위에 있는 사람은 1초를 요 정도로 느꼈어.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은 1초를 요 정도로 느낀 거지. 누가 더 똑같은 시간을 팽창되게 느끼고 있니? 안에 있는 사람이 팽창되게 느끼고 있지.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너 참 시간이 느리게 가는구나 라고 말고 또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너 참 나보다 시간을 팽창되게 느끼는구나. 너의 시간은 나의 시간보다 너의 1초는 나의 1초보다 굉장히 팽창되는구나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여기서 주의할 점 2초와 8초 중에 누가 팽창됐어? 라고 물어보면 애들이 8초가 팽창됐다 그래. 2랑 8 중에 수치가 큰 거는 당연히 8이지. 8, 수치가 큰 건 맞아. 크다. 하지만 팽창됐다라는 말은 이 수치가 클 때 쓰는 표현이 아니야. 팽창됐다라는 것은 똑같은 1초를 누가 더 길게 느끼느냐를 말하는 국어적 표현이야. 물리에서 팽창되었다라는 말은 숫자가 큰 게 팽창인 게 아니라 오히려 숫자가 작은 게 팽창이다라는 거야. 물리적인 표현에서의 팽창이라는 단어의 정의를 잘 생각하면 돼. 자, 그러면 문제집 풀 때 고유시간이다 라는 것이 나오거든. 고유시간은 뭐냐면 지가 지시간을 잰 거야. 자, 지가 지시간. 자, 여기 안에 있는 사람,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안에 있는 시계를 쟀다? 그게 바로 고유시간이고 지금 내가 예시로 든 2초와 8초 중에는 누가 고유시간이냐면 2초가 고유시간인 거야. 2초가 고유시간인 거야. 그러면 시계가 꼭 우주선 안에만 있냐? 아니야.
가끔 문제에서 시계가 밖에 나와 있을 때도 있어. 밖에서 왕복 이렇게 재면은 지가 지시계를 잰 게 고유시간이잖아. 그렇다면 이때는 여기 밖에 있는 관찰자가 주어가 되는 거야. 밖에 있는 관찰자가 지가 지시계를 재? 그러면 얘도 똑같이 2초이고 고유시간은 무조건 2초가 되는 거지. 그렇다면 시계가 여기 있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지가 지시계를 재서 2초라고 느끼는데 저쪽에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은 본인이 등속으로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등속으로 운동하고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본인은 가만히 있고 오히려 이 밖에 있는 이 남자애가 행성을 타고 지표면을 타고 왼쪽으로 V로 가는 등속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거든. 이게 바로 상대 속도지. 서로가 서로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것. 등속 좌표계를 본인이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고 상대방을 등속으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렇다면 지가 지시간을 관측하면 얘는 2초인데 그게 고유시간 2초인데 여자애가 우주선 타고 있는 여자애가 밖에 있는 이 시계를 관측하면 어떻게 보일까? 왕복 또 이렇게 보여서 얘는 8초라고 하지 않겠니? 서로가 서로를 보고 또 느리다고 얘기하는 거지. 고유시간은 8초, 내가 상대방을 보면 고유시간은 2초, 내가 상대방을 보면 8초. 기억해. 그래서 이 상황을 정확한 문장으로 기억해 볼게.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간다. 상대방의 시간이 팽창한다. 자, 이거를 밖에 있는 남자 기준으로 얘기해 볼까? 자, 정지한 관찰자가 운동하는 너를 볼 때 상대방의 시간이 느리게 가는구나 라고 얘기한다는 거지. 안에 있는 여자의 입장이어도 마찬가지야. 정지관찰자인 여자애가 운동하는 상대방인 남자애를 지표면을 타고 왼쪽으로 움직이는 남자애를 보면 상대방의 시간이 너 참 느리게 가는구나 라고 똑같이 얘기한다는 거야. 이 문장을 아예 외워두자. 이 문장이 그대로 3번에 적용이 되거든. 3번 길이 수축.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한다 라는 거야. 볼게. 자, 이번에는 어떤 길이를 볼 거냐면 행성 P에서 행성 Q까지의 그 거리를 관측해 볼게. A가 그 거리를 관측하고 B가 그 거리를 관측할 건데 두 개가 다르게 나타나. 자, A가 관측하고 B가 관측해 볼게. A가 관측하면 거속시에서 지 속력이 V야. 근데 이 거리를 관측할 때 속력 곱하기 시간 하면 구할 수 있잖아. 그래서 지속력 V에다가 시간, 지가 행성 P부터 Q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곱할 건데 그 시간을 우리가 얘네들은 시계가 없다고 했지. 우주공간에는 손목시계가 없다고 했어. 그래서 빛 시계를 이용해서 왕복 이렇게 측정을 했더니 도달했다고 해보자. 우리 얘가 왕복 측정한 그 시간을 2초라고 했으니 속력은 V 곱하기 시간은 2초 해볼까? A라는 애한테 이 행성 PQ 사이의 거리를 구해봐 라고 하면 V 곱하기 2야 라고 대답해. 그런데 밖에 있는 애한테 구하라고 해보면 V에다가 2초가 2초로 안 보이지? 뭘로 보인다고 했지? 8초로 왕복으로 보인다고 했잖아. 따라서 V 곱하기 8로 보이는 거야. 누가 더 길게 느껴지니? 길게 느끼고 있니? 이 길이를. 바로 바깥에서 가만히 보면 길게 느껴져. 근데 빠르게 등속으로 움직이면서 보면은 짧게 느껴진다는 거지. 그러면 우리 이것도 등속 좌표계, 정지 좌표계를 반대로 생각해 볼까? A라는 애는 등속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몰라. 본인이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B와 행성 PQ가 반대 방향으로 뒤로 V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겠어? 행성 PQ, 이 거리 자체가 뒤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생각할 거야. 그렇다면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한다? 바로 이 A 기준에 맞춰서 해볼게. 정지한 A는, 정지관찰자 A는 뒤로 운동하는 행성 PQ를 볼 때 상대방의 길이, 즉 PQ의 길이가 수축해 보이는 거야. 지가 지 길이를 잴 때는 이게 그대로 보여. 지가 지 길이를 잴 때 바로 B라는 애가 행성 PQ를 지가 지 길이를 잴 때는 이게 꽤 길게 보인다고.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서, 즉 정지관찰자가
뒤로 움직이는 행성 PQ를 보면 상대방의 길이가 좀 짧게 V 곱하기 2로 보인다는 거지. 자, 이거를 응용해 볼게.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한다는 걸 응용해 보자. 정지관찰자인 B가 운동 상대방 우주선을 볼 때 상대방의 길이 우주선의 길이 자체가 수축한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예를 들었지? 정지한 너희가 움직이는 최은영을 볼 때 움직이는 최은영이 굉장히 수축해 보일 거야. 날씬해 보인다는 거지. 내가 왼쪽으로 움직이면 인간이 여기 움직이는 방향으로 수축해 보여서 나는 굉장히 홀쭉하게 요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보일 거야. 한번 원으로 표현해 볼까? 자, 정지관찰자가 여기 있고 운동하는 상대방 내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긴 애가 이쪽으로 움직여. 그렇다면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상대방이 이렇게 동그라미로 보이지 않고 어떻게 보여? 이렇게 날씬하게 보인다는 거야. 운동하는 방향으로 수축해 보이거든. 근데 내가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될까? 내가 위로 올라가면은 올라가는 방향으로 수축해 보이니까 내가 이렇게 보일 거야. 이렇게. 키가 작아져 보이겠지.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보면 상대방의 길이가 수축한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질량 증가. 얘는 우리가 증명하지 않아. 수학적으로 대학교 수학과정이 나와서 증명하지 않아. 하지만 문장은 알아두자. 정지관찰자가 운동 상대방을 볼 때 뭐가 증가해? 상대방의 질량이 증가한다. 자, 4개를 다 외워야 돼. 동시가 아니다. 시간 팽창, 길이 수축, 질량 증가. 사실 이 1, 2, 3, 4번에 대한 식이 다 하나하나 있고 이 식을 모두 합치면 결론적으로 2는 mc제곱이라는 식이 나와. c는 빛의 속도지. 3 곱하기 10의 8승 m/s를 얘기하는 거야. 질량이란 사실 우리가 1단원에서 뉴턴 역학에서 배운 2kg이다. 이런 질량은 사실 정지한 상태의 질량이야.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지 않는 거의 우리가 눈으로 구별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만을 가진 그런 일반적인 질량을 정지 질량이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만약에 이 정지한 질량이 가진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 그것을 정지 에너지라고 하고, 정지한 질량의 에너지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2kg 넣어서 여기는 3 곱하기 10의 8승 넣어서 구하면 이게 바로 정지 에너지가 되는 거야. 근데 이 물체가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면 질량이 증가한다라고 했지. 그럼 그때는 2kg가 아니라 200kg를 넣을 때도 있는 거지. 나중에 뒤에서 문제에서 2는 mc제곱을 묻는 문제가 하나 나오는데 그때 한번 풀어볼게. 여기까지 하면 특수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이 특수상대성 이론의 4가지가 극대화돼서 나타나려면 속력이 빨라야 된다고 했어. 자, 볼까? 자, 여기 시간 팽창 볼까? 시간 팽창. 자, 얘가 속력이 지금은 0.5c 빛의 속도의 중간 정도로 간다고 해보자. 그렇다면 안에 있는 사람은 왕복해서 2초, 밖에 있는 사람은 왕복해서 8초로 느껴지는데 0.5c의 속도가 아니라 거의 빛의 속도의 90%인 0.9c 정도로 간다고 해봐.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왕복이 아니라 더 극대화된 보라색으로 그려볼게. 왕복이 되지 않겠니? 그렇다면 이땐 8초가 아니라 80초라고 측정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밖에 있는 사람은 안에 있는 사람한테 너 시간이 나보다 더 많이 차이나게 더 느리게 가는구나 라고 얘기한단 말이야. 우주선의 움직이는 속도가 더 빠르면 빠를수록, 더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지고 빠르면 빠를수록 특수상대성 이론은 더 극대화돼서 나타나. 동시는 더 동시가 아니고 시간은 더 느려지고 길이는 더 수축되고 질량은 더 증가하는 거지. 내가 너희에게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옆으로 가면 된다고 했는데 더 날씬해 보이고 싶으면 더 빠르게 가면 되는 거지. 빛의 속도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훨씬 더 특수상대성 이론이 잘 나타난다. 여기까지 특수상대성 이론 23번 프린트 마무리할게.